자, 지금부터 러시아 핵 관련한 종목들을 볼 건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좀 핵위협 최고조 상황이고, 폴란드도 지금 러시아가 좀 이렇게 그 핵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좀 유럽에 대한 어떤 핵무장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핵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 요오도 관련주가 있고 또 핵에 관련한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은데, 물론 오늘 대장은 대마 관련주예요. 그 대마 관련주까지 같이 볼 건데, 역시나 러시아 핵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잘 뛰고 있습니다. 자, 한창산업이 대장주죠. 그런데 한창산업을 지금 사기엔 자리가 높아요. 물론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빨리 뛰면 빨리 뛰겠지만 자리가 높으면 내가 살 자리가 없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주식을 계획영역이라고 그러죠. 저는 주식이 올라간다, 뛴다 이런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주식이 뛸지 안 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재료나 이슈를 갖고 있을 때 월봉에서 위치가 낮으면 크게 물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괜찮지만, 월봉의 위치가 높으면 그만큼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짜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제가 전쟁터에 뛰어들어갈 건데, 전쟁터에 들어갈 건데 아무 계획 없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획을 잘 잡고 하셔야 되는데, 자, 한창 사러운 5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일선 깨면 손절, 아니면 익절, 자,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신규로 매수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피코그램도 엄연히 핵 관련주긴 한데 월봉에서 우하향 중이죠. 자, 엄청나게 올라간 친구가 우측산에 있어요. 우측산에 있으면 설거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매수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굳이 매수하시려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20선 못 들어주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급하라고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옆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내가 정말 피코그램 사고 싶다. 나는 피코그램 안 사면 안 되겠어. 그러면 간단해요.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파버나인이 며칠 전에 핵 관련해서 이슈 떴죠. 핵 관련 이슈 떴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는 CBDC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크고, 주봉에서 아직 추세 전환 못 해놨기 때문에 매수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고 있어서 물론 복귀해주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날 잘 보고 있다가 5일선과 21선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주면 매수. 그러면 3일 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러시아 핵 관련해서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목표가는 241선이 돼요. 가격이 4,458원. 여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한콘라이프 케어도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한콘라이프 케어도 꽤 높아서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되는 거냐면, 이 친구는 주봉에서 목표가 찍은 친구예요. 여기 목표가죠. 저기 찍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높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건데 간단해요. 240돈 돌파해줄 때 매수고, 지금도 240 그쵸 매수요. 대신에 240선 밀고 내려오거나 여기 변곡점 매물대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찍고 나갔는데 이런 자리를 깨면 손절을 각오로다가 사는 게 맞아요. 반드시 계획을 짜고 사야 되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샀으면 어디를 자리를 깨면 난 손절하겠다. 반드시 손절의 계획을 갖고 하셔야 내가 내 계좌에 큰 피해를 안 볼 수 있어요. 딱 이 자리에 여기만 깨자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정화금도 요도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 핵 관련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20개선 뚫어주고 있죠. 20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22,665원이기 때문에 22,600원만 안 깨면 되고, 그 자리를 일봉에서 찍고 나갔어요. 어제 저점이고 오늘 저점이에요. 즉 오늘 저점이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고, 앞으로도 여기만 안 깨면 돼요. 내가 신규로 매수할 때는 반드시 이 근처 매수가 좋고, 지금 사시려면 나는 5일선이나 여기를 깨면 손절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시면 됩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 떴습니다. 순간 떴는데 이 친구는 제가 멤버방에서 따로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아침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장 전에 8시 15분에 만나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고 어떤 종목 위치가 좋다 알려드렸고, 그 중에 하나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뛰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보는데, 제가 좋은 호재나 이슈가 있으면 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장 초반 잠깐만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올라간 게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올라가고 떨어진 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운이 좋은 거예요.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대응 영역이죠. 자, 그런데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금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뭔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깊게 봤을 때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죠. 지금
뭔 얘기냐면 추세가 완벽히 전환된 거예요. 나 지금부터 상승 추세 돌아설 거야.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주식은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돼요. 주식은 추세를 보고 사는 거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은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즘에 거래의 변화가 자꾸 생겼죠.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래량도 아니에요. 단지 요 정도 공간에 있는 거래량 다 뚫었죠. 이 가격대를 뚫었을 때 매물대를 다 뚫었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은 매수예요. 오늘 더 크게 급등하든 말든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내동매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음 주에 5일선 근처 매수. 오늘이라도 매수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가 241선이 되죠. 241선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이 위치는 나쁘지 않다 보시고. 자, 삼진제약이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해도 역시나 월봉에서 아직도 20개선 위에 있죠. 즉 추세가 전환이 돼서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전환이 돼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중기적인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봉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여기였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이제 21선까지 만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21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리가 아직도 괜찮고 추세가 좋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시간에 올라간 종목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엔지캠 생명과학은 시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러시아가 핵 관련 주거든요. 자, 그러면 올라가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지금 매수죠. 엔지캠 생명 지금 매수인 거예요.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월봉에서 5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5개선까지가 첫 번째 목표가가 되고 아직 추세전은 못 해놔서 일봉 하나만 갖고 대응해야 되는데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칼 손절할 생각으로 지금 사시면 돼요. 자, 현대약품을 봅니다. 현대약품은 사실은 치매 관련주기도 하고 또 그 러시아 핵 관련주기라 잘 뛰었는데 여기 왜 자꾸 막혀있냐면 막혀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항상 제가 종목들이 월봉에서 20개선을 뚫어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렸죠. 그게 막혀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뚫어주면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준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 단기 목표가는 찍은 거고 주봉에서는 수급주선이 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이제 어디서 살 건지가 중요한데 일봉에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일봉에서. 나는 일봉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는데 어제 알려드린 대로 치매로 연결이 됐든 뭐로 연결이 됐든 간에 알겠으니까 241선만 깨지마. 그럼 나는 여기서 사야 되겠죠. 오늘 저점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럼 지금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누구도 모르지만 20개선을 뚫었다. 전고점 가요. 전고점 가격이 정확하게 6,900원이기 때문에 6,900원까지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고 그 가격대는 상한가 바로 밑에가 돼요. 여기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전고점 목표가요. 단 나는 어디서 사야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 240에서 매수.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깨자마자 손절인 거죠. 주식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함부로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맞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사서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하겠다. 이걸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계획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반드시 주식시장은 전쟁터 같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 그랬죠. 내가 뇌동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냥 전쟁터에 내 한 몸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 줄게. 내 돈을 너희들한테 바치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을 짜고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광동제약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동제약은 조금 이슈가 약해요. 요도 관련주로 예전에 이슈가 있었는데 추세는 엄연히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대량 거래 흔적이 앞에 두 번밖에 없죠. 지금 사긴 애매해요. 물론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1선 오늘 저점 깨면 손절할까 하고 사셔 맞고 자, 한국파마도 당연히 그 요도 관련주 연결돼 있는데 일단 이 친구 앞전에 거래량은 좋아요. 그래서 이 저점들이 보이시죠? 어디냐면 10월 5일에 생긴 저점 24,000원만 깨지 않은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저점 확인 잘해야 되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5주선 가격이 25,000원이기 때문에 25,0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깊게 봤을 때 손절 라인을 저점인 이게 얼마냐면 24,000원 잡고 24,000원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신일제약도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자,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고 자, 주봉이나 일봉에서 큰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앞전에 한 번 있었는데 이 친구도 순간 뛸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거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뛰기보다는 잘못하면 보초병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그
연결이 돼 있을 때, 잘 연결이 돼 있고, 러시아 그 핵 관련해서 요도 관련주가 됐든 뭐가 됐든 연결이 잘 돼 있을 때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앞전에 대량 거래에도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빠르고 좀 유리해요. 자, 보령을 봅니다. 보령은 독감 관련주이기도 하고 역시나 요도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살 거냐가 중요한데 일단 월봉에서는 바닥이에요. 추세는 깨진 거예요. 이전 바닥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졌지만 일단 바닥은 잘 지키고 있는데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 대량 거래가 좀 만만찮아요. 자,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아놓은 대량 거래가 여기서 빵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매수해 볼 만해요. 또는 오늘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 붙으면서 툭툭 뛰잖아요. 그럼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240선까지는 가요. 241선까지만 가도 23%이기 때문에 흐름과 추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양약품도 관련주긴 한데 역시나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죠. 그러면 똑같이 러시아 핵무기 관련주들에도 좀 피해가는 게 좋고 독감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주식은 싸요. 주식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시면 보츠병을 쓰고 대신에 주식은 역사적으로 최고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돌아오네요. 그죠? 시장이 많이 돌아오면 해지주죠. 사실 저기들이. 그 러시아 그 요도가 이제 해주주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대봉LS도 관련주죠. 대봉LS는 오늘 5일선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5일선만 깨지면 잘 올라갈 수 있고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서 좀 막혀있긴 한데 가깝기 때문에 뚫어줄 확률이 높아요. 뚫어주면 이전 고점인 1,500원대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1,500원대만 가도 실적으로 한 20%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일선 깨지 않은 선상에 매수해요. 자, HRS를 봅니다. 자, HRS도 관련주 연결 잘 돼 있는데 앞에 대량 거래 터졌죠. 그러니까 사더라도 이런 친구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월봉을 봅니다.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대바닥만 안 깨면 되고 단지 5개월선에 막혀 있는데 뚫어주면 20개월선인 6,600원을 가게 돼요. 자, 주봉에서 우선 뚫어주고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그럼 지금 사야죠. 자, 일봉에서 20일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고 날아가면 1차 변곡점인 이렇게 6,700원, 6,600원. 여기까지 단기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좀 길게 보면 240일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240일선까지만 가면 24%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21일선 깨자마자 손절할 각오로 사시면 맞습니다. 자, 3일제약을 볼게요. 3일제약도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자,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이거 60개선까지만 가도 일단 20% 수익률이 나오고 주봉에서 봤을 때 수급주선이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순간 뛰면 전고점까지 바라봐도 돼요. 전고점이 60개선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죠.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면 되고 지금 이렇게 그 호가창이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많은 양을 사게 되면 내가 호가창을 깰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붙을 때까지는 못 팔기 때문에 약간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사서 팔기엔 순간 조금 어렵죠.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 2, 3일 보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거래량이 붙어서 확 뛰면 그때는 거래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팔 수 있지만 지금 순간 샀다 팔았다 하기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봉LS가 좀 붙었죠. 거래량이 붙었고 대봉LS의 오늘 일봉에서 5일선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3.2%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그 러시아 이런 어떤 핵 관련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살 자리가 있어요. 살 자리가 있으니까 내동 매매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를 알면 수익권에 있죠. 2%가 됐든 3%가 됐든 5%가 됐든 간에 수익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봉LS처럼 이런 자리들 놓치지 말고 제가 멤버한테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 핵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좋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게 좋은 건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연결이 잘 돼 있고 나는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살 건지를 잘 봐야죠. 자, 유나이트 제약이 떴다가 좀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5일선만 깨지면 다시 매수해요.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되고 깨지만 않으면 다시 또 뛸 수 있고 오늘 샀다 팔으신 분들은 다시 매수 타임 되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겁내지 말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 위치 그런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주식하면서 그 손실을 보기보다는 크게 수익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대마 관련주를 좀 강했어요. 미국 대마초 관련주 급등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마리아나 소지 전과자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마 관련주가 크게 떴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갭을 띄어서 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사기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순간 샀다 이제 파는 그런 전략들이 제일 좋았죠. 자, 일단 우리바이오가 제가 알려드렸죠. 이제 우리바이오의 이치를 보면
월봉에서 제가 위치가 낮다고 그랬죠. 낮은 상태에서 앞에 대량거래 들어왔잖아요, 이 친구가. 이런 애들은 눌림목 주면 꼭 떼어요. 그러니까 자, 이 우리바이오로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잘 해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14% 갔으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만 해도 벌써 4월 말에 2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믿고 참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왜? 이분들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대량거래 터진 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화일약품을 좀 봐도 이 친구는 이제 화재가 터졌을 때,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 화재보험도 들었을 테고, 다 공장 정상화돼요.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1840원 찍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고,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월봉의 5개월선이죠. 최초의 5개월선을 뚫어줘야지만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데, 1차 목표가가 돼요. 이 친구가 이거 뚫어주면 어디 가냐? 20개선까지 갈 건데, 3,100원까지도 가요. 여기도 뚫어주면 이런 데 가는 거라,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동매만 하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음봉 떨어지는 20일선 근처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기다려야죠. 자, 에머리츠나 이제 그 오상 첨단 소재는 그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사실은 재무적이나 이런 좀 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야 돼, 이분들은. 이거, 에머리츠 이거는 오상 첨단 소재도 쉽게 손대지 말고 이건 단기나 단타 고수분들이 잘 하시는 게 좋고. 오늘 세토피아도 뗐어요. 이게 세토피아 같은 애를 뛸 때 쫓아가 사지 마요. 쫓아가 사지 않으면 반 눌림목 주니까 지금 매수죠, 지금. 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뛸 때 너무 높이 올라가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나한테 좋은 살 기회를 주기 때문에 뛸 때 쫓아가 사지 마요. 만약에 뛸 때 안 쫓아가 샀는데 날라갔어. 야, 저걸 샀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날라갔어. 그럼 그냥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살 종목이 원체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뛰 올라가는 걸 쫓아가 사지 마요. 그러면 반드시 물립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줄 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토피아 이것 때문에 떴어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 이것 때문에 떴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중에 제가 전기차를 잘 보라고 그랬죠. 전기차 관련주 좀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대신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일비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닥에 사놨으면 중장기적으로 보기를 했으면 길게 쭉 들고 가시면 돼요. 하루 조금 올라간다고 그래서 팔아야 되나 막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대우부품이죠. 자, 대우부품 현대 기아차 PTC 히터 공급을 고급 공급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가 있고 오늘 올라갔죠. 자, 오늘 올라갔는데 자, 30% 상한가에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럼 제가 알려드렸죠. 자, 대우부품을 제가 장기 투자하기로 했어. 자, 알려드렸죠. 장기 투자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또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우하향하고 있는데 나 얘 장기 투자하는 건데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장기 투자는 며칠 전에 알려드린 월봉 바닥에서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일봉에서 보니까 앞전에도 전기차 부품 공급권으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완전히 떨어졌죠. 또 날아갔죠, 근데. 그런데 내가 장기 투자할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잠시만요. 제가 마인드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대우부품이 장기 투자인데요. 오늘 상한가 맞고 떨어졌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대우부품이 장기 투자인데요. 여기 지금 이만큼 떨어지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실은 대우부품이 장기 투자인데 이게 뭔 장기 투자야? 맨날 하루하루 일일비하고 오늘 상한가가 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팔았어야 되나? 그럼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장기 투자하지 뭐. 샀다가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투자가 또 물리고 이거 샀다가 다른 거 샀다가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다 물려가지고 걔 장기 투자하고 가만히 냅뒀더니 얘 또 날라가고. 장기 투자라는 건 대우부품의 월봉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낮죠. 아직도 여기. 이제 5개월선을 회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5개월선 가격인 1880원만 깨지 않으면 여기죠. 여기에요.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가요, 얘. 또 올라가요. 그럼 다시 올 수도 있겠죠. 뭐 제가 그런 걸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대우부품을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30 상한가 맞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조마조마하고 팔았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에도 팔고 다시 살까? 아니야. 그럼 또 상한가 붙을지도 몰라. 팔았다가 다른 걸로 장기 투자하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계속 물어볼 건데 뭐가 장기 투자야? 단기 투자지. 말만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3년이고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한 가격 이런 데서 샀어도 되고 떨어질 때 계속 모아나가서 1,500원대 샀는데
나중에 월봉 고점에서 20견을 뚫어주고 3,000원, 3,200원이 따블이거든요. 2배를 먹는 거예요, 주식을. 그런데 여기서 물려서 장기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사는 거죠. 이런 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식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 대우부품을 낮게 샀다면 이렇게 흔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뭐 30%에 붙었다 떨어지든 말든 뭐 20%가 가든 오늘 은봉 긴 꼬리를 달아서 여기가 오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은봉 긴 꼬리가 떨어져서 여기가 오든 무조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대우부품을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 모으는 거죠. 여기서 주식을 여기서 끌어 모아야지만이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여기서 팔겠죠. 4,500원에서. 이분들 수익률이 3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우품을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물론 단기 투자하기로 했으면 파는 게 맞는데 애초에 장기 투자할 때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전기차 시장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진 산업이 됐든 우리 산업이 됐든 특히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앞에서 대량거래 잘 터져 있죠. 5일선이 올려놨으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되고.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폴라리스 오늘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물렸다 쳐도 월봉 해치가 낮죠. 물론 아직 추세는 못 돌려놨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장기 투자로 괜찮아요? 이제 와서 장기 투자로 벌써 사놨는데 이제 와서 장기 투자로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 거야?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 전에 결정을 해놨어야 되는 거고 샀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 거고 자, 센트럴 모텍 자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신에 재무가 튼튼한 종목을 사야 돼요. 삼성모터스처럼 매출이 영업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1조야. 이런 애들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센트럴 모텍을 장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부터 모아나가서 안 팔았겠죠. 다시 왔네. 내비둬야죠, 그냥. 어차피 1년에서 2년이니까.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센트럴 모텍으로 조금 뛰니까 이거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장기 투자인데 조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실 단기 투자할래요. 도대체 갈팡질팡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센트럴 모텍을 사놨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맘 편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전에 얘를 25,000원에 물렸구나. 그냥 25,000원에 물렸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기 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은 월봉에서 다 대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겁내지 말고 잘 모아가시면 돼요. 대신에 종목은 제가 멤버님들 알려드렸는데, 재무가 단단하고 영업이익도 되도록이면 적지 안 나는 회사라고 배당도 잘 주는 회사. 장기 투자하는데 배당을 잘 주는 회사가 좋겠죠. 그죠? 그래야지 연말 지나면 내년에 배당도 받고, 또 주식으로 수익도 내고 이게 장기 투자죠. 자, RS 오토메이션이 20견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가지고 단기하려면 오늘 같은 날 5일선 근처 매수죠. 깨면 손절하면 되고 중장기 투자할 거면 20견선 깨지 않아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 전기차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대신에 깨면 손절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월봉 바닥권에 사야 되죠. 이해하셨죠?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주식은 내가 단기 투자해야 될 종목이 있고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잠깐 테마로 들어오는 테마 관련주라든가 핵기업 관련주들은 단기 테마죠. 단기 테마는 단기 테마성에 맞게 사야 되는 거예요. 단기 테마는 장기 종목이 아니에요. 단기 테마에 맞게 사고 앞으로 시장에 주도주로 들어올 수 있는 전기차 당연히 시장이 열리니까 전기차 충전 당연한 거죠. 리튬, 2차전지 얘네들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단 어디서 사야 되냐? 월봉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자율주행차 시장도 오겠죠. 무조건 와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중에 위치가 낮거나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거나 특히 라닉스 같은 애들이 지금 상한가 때려주고 떨어지고 있죠. 5일선 근처 매수죠.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면 얘가 5일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기다렸다가 라닉스를 월봉 바닥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멤버님들은 제가 다 알려드려요. 제가 사실은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다가 라닉스가 있나 모르겠다. 있을 거야. 응? 없구나. 자, 라닉스를 넣어놨다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 넘어올 때 현금 부분만 잘 갖고 넘어오면 오늘 같은 날 유나이티드 대학이 뛰든 뭐가 뛰든 간에 반드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기차 관련주 무서워하지 마요. 단 본인이 종목은 굉장히 잘 골랐어야 돼요. 잘 골랐어요. 인지 컨트롤에서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이 친구도 그냥 바닥권이잖아요. 잘 모아놓으시면 돼요. 이제 5개월선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금 또 뛸 거예요. 잘 보고 계시고 거래량이 터져 있거나 이렇게 매집봉이 바닥에서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손실을 주기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돼요. 전기차 관련으로 샀을 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그냥
바닥권에 잘 모아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 5위예요. 지금 테슬라, BYD, GM, 폭스바겐 다음에 현대자동차고 현대자동차, 기아가 전부 다 IRA에도 거의 끄떡없어요. 지금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날 것 같은데 항상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들은 대형주, 뭐 저는 대형주도 좋다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대형주가 우량주가 아니에요. 소형주 중에 시총이 좀 작아도 영업이익이 좋거나 매출이 좋은 회사가 수익 속도가 빨라요. 이런 친구 가지고 주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오닉의 힘, 전기차가 드디어 하이브리드도 추월했어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차 관련주들은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